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이제 유치권 가기 전에 이제 지역권 안 했죠? 지역권 하겠습니다. 지역권. 법정 신상권은 저당권 하고 해야 돼요. 저당하고. 그래서 저당권 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지역권은 58페이지입니다. 판서노트 58페이지. 지역권.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 지역권 설정하는데 요 토지 소유자가 압이고 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데 자, 그래서 요 이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 합니까?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자,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반드시 한 필지는 요역지입니까? 승역지입니까? 요역지가. 요 요역지 반드시 한 필지. 요 일부잖아. 토지의 일부잖아. 맞죠? 그래서 일부는 승역지입니다. 반드시 한 필지는 뭡니까? 요역지.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 또는 일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역지에 일부 된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X야. 시험 첫 번째 포인트야. 자, 판소노트에 58페이지 폈죠? 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지역권은요, 관망 지역권이 있고, 자, 이 관망하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짓지 마라, 이 관망 지역권이고. 용수지역권, 물 땡겨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지역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내용 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지역권에서 포인트는, 비배타적이고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뭐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판소노트 아까 36페이지 왔을 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방해 제거나 예방은 있죠. 예방은 있어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부종선과 수반선 나와 있죠. 자,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이트 넘어가면 여기 있는 지역권도 따라서 넘어가더라. 이게 뭐야? 따를 수반성입니다. 수반성. 따라서 넘어가더라. 수반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이제 불가분성 나오는데, 한 명이, 여기 예를 들면은 을과 병과 정이 공용하게 할 때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거든. 취득은 막이 하고, 쉽게 하고, 취득은 쉽게 하고, 소멸은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한다. 이게 이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효의 중단입니다. 취득 시효의 중단. 자, 이 사람이 이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행사를 하면은 3명 중에 1명이 해버리면 1명 취득하면 다 취득하잖아. 그럼 취득을 못하게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취득을 못하게 끊으려면은 전원에게 해야 돼. 그래서 취득 시효의 중단을 시키려면, 취득을 못하게 끊으려면은 누구한테 해야 돼? 전원에게. 개인 쪽에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 취득 시효의 중단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전원에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소멸 시효의 중단이 나오는데, 이 소멸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이미 얘들의 지역권이 있어요. 20년이 경과하면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소멸돼 버리죠? 맞죠? 자, 그런데 한 명이 액션을 취하면 나머지도 액션을 취한 것 같은 효과를 생겨가지고 1인이 소멸시효 중단의 행위를 하면은, 행사를 하면은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까? 아닙니까?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뭐다?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지역권의 내용입니다. 지역권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빠진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어떻습니까?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자, 불법 점유자는 안 돼요. 시효 취득 안 됩니다.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된다. 자, 그럼 1번 맞아요? 맞고. 2번. 승역지 점유자가 침탈될 때도, 자,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방해 제거나 예방은 된다 했죠? 시험 포인트고. 자, 3번 OX.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하지만 자 뭐해야 돼? 요역지가 한 필지 토지해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X 4번 요역지의 전세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비배타적이고 공영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5번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1인이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자 취득한다 이 말이야. 취득은 마하게 하고 쉽게 하고 소멸은 어렵게 한다.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반드시 한 필지는 뭐라고? 요역지. 요역지. 자 요역지 요자가 뭐예요? 요구할 요자잖아. 맞죠? 요구할 요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필지 여자분한테 한 필지 일부 주면은 지랄합니다. 반드시 한 필지에 대해 알겠죠? 자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승역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네 알아서 하시면 돼. 어떻게든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되어 있는데 자 1번 지역권도 물권이잖아. 상속을 취득할 수가 있다. 1번 맞죠? 자 1번 맞습니다. 2번은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자 보세요. 뭐가 넘어가면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따라간다 했잖아. 따를 수반성. 그리고 요건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을 넘기면 지역권도 없어지고 요역지 소유권도 없어집니다. 얘는. 그런데 얘는 같이 봤죠? 따를 수반성입니다. 자 그럼 분리양도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해야 되지. 2번 X. 3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맞아요.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아까 했던 거지. 위에 그 1번 지문이잖아. 위에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위에 또 나왔던 거야 안 나왔던 거야? 위에 또 나왔잖아.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한다. 에? 지역권 하면 진짜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갑니다. 이제 뭐 다 했어. 이제 증임하면 돼. 26개 기출 문제. 1번. 한 필지 토지 일부도 승역지 되죠? 승역지는 뭐랬어? 일부 설정 가능. 오케이? 그럼 1번 맞아? 맞고. 2번 어때? 지겹다 막. 지겨워 이제 막. 연달아 되고 있잖아 이거.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2번 맞죠? 또 3번 또 나왔다.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모르겠다. 그래서 제일 길어서 답이다. 어? 자, 이게 299조인데 자, 요거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4번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고쳐야 돼. 요역지가 아니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번이 맞게 하기 위해서는 요역지가 아니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포기해가지고 줘가지고 공작물의 설치 수선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맞는 지문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바꿔놨어. 이거 제일 어려운 지문이 한 개 있어. 자, 5번은 맞는 건지 알겠지요? 반환 충고 안 되고 뭐가 방해, 제거나 예방 충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수강생이 시험 치고 나왔는데 뭐라 했냐면 이거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긴 거 찍었다 하더라고. 맞죠? 그 답이 4번이야. 그 어떻게든 답만 맞추면 되잖아. 예?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야. 예? 요역지 소유자를 뭐랍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299조 그리 돼 있다고. 그걸 바꿔놨다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봤던 내용이죠? 나머지 집은 다 위에 봤던 거잖아. 그래서 다 고를 수 있었어요. 예? 4번 틀렸고 옆에 가서 4번 문제.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또 나왔네. 맞고 2번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맞죠? 3번은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갑니다. 또 3번 4번 묶으라 돼. 소멸은 어렵게. 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 오케이?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 시효 취득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자, 됐어요. 5번. 오늘 좀 빨리 많이 가셨네. 맞죠? 오전에 수업 듣고 바로 가셨네요. 근데 결제는 다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맞죠? 자, 맞죠? 결제, 우리 제일 좋은 게 결제하고 빨리 가시는 분 좋아요. 자. 자, 전달해 주지 마시고, 사실대로 전달,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보겠지, 나중에. 맞죠? 열받겠지? 자, 밑에 갑시다. 5번. 자, 이제 끝판내니까 힘이 좀 나죠, 그래도? 예. 자, 갑시다. 5번 문제.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자는 인접 토지의 지역권을 실취득할 맞나요? 실취득할 수가 없다. 1번 맞아 틀렸잖아. 왜? 지상권과 전세권자도 실취득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8회 문제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2번. 1번 답이고 2번 승역지의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됐을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의 용수를 방해하면 안 되죠. 순서대로 받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3번 또 나왔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죠? 자, 4번은요. 자, 요역지가 수인이 공유인 경우 1인의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당과 정지, 중단과 정지는 다른 공자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정하요. 중단과 정지는 자, 1인이 행사하면 다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맞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갔을 때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소멸은 어렵게. 맞죠? 취득은 어떻게 한다고? 쉽게. 이렇게 되죠. 답이 몇 번이다? 1번. 지상권자도 통행 지역권 실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내년 기출입니다. 지역권은. 1번은 또 끝에 나오네.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맞죠? 2번.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 거 알겠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이 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의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맞죠? 편입받는 토지가 있어야 지역권이 인정됩니다. 4번 맞고 5번은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기는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의 합의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정도 지역권 설정 계약입니다. 합의다. 자, 맞고 답이 몇 번이었어요? 3번이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정답은 나오고 있죠? 자, 밑에 가서 7번 문제 30회 기출문제. 틀린 건 요역지는 반드시 뭡니까? 한 필지 토지에 있다. 맞죠? 2번은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 지상권자도 지역을 행사할 수가 있다. 비배타적이고 공용요소가 강합니다. 2번 맞고 3번 어때요? 취득은 쉽게 5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은 쉽게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하고 4번 또 3번 나왔죠.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 5번 답인 거 알겠어요? 통행 지역권은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도로 설치에 대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막 통행하고 있는데 통행을 할 수 있는데 막 사용한다 그러면 돈 좀 줘야죠. 그래야 입을 다뭅니다. 맞죠?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 판례입니다. 답이 5번. 자, 8번 문제. 장견 문제입니다. 이 정도 승계하고 갔어. 지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한번 봅시다. 1번.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따라 이증하죠? 이게 무슨 성이다? 수반성. 자, 2번 또 나왔다. 여섯 번째.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자도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시효의 중단은 전원 이태된 모든 공연의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취득시효는 취득을 못하게 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전원에게 한다고요. 맞죠? 자, 왜? 전원에게 안 하면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거든. 그러니까 취득을 못하게 끊으려면 전원이 돼야 된다고. 했죠? 자, 3번 맞고 4번.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토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자, 뭡니까? 편의를 받은 무슨 지가 있어야 돼?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맞죠? 나왔던 거지 않고. 자, 그 다음에 5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 사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돼? 이거 했던 거네? 다 했던 거네? 답 몇 번이요? 1번이죠. 요역지 소유권에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 넘어간다 해야 되지. 자, 이게 무슨 성? 수반성이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넘기시고. 자, 이제 유치권으로 갑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 유치권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예. 몇 개 안 되면 10명 문제 있습니다. 자, 유치권. 하죠? 자, 유치권까지 해야 돼요, 오늘. 그래야지 됩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정리하고 갑시다. 유치권. 자, 자동차 수리를 맡겼죠? 네, 그러면 수리비를 안 주면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그림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자, 여기가 정비소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야. 채무자. 자, 이 자동차에 대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무슨 비 채권? 수리비 채권이 생겼잖아. 이 사람이 뭡니까? 무슨 자? 채권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리비를 변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채권자인 정비소 주인이 이 자동차를 뭐 해버리더라? 유치해버리더라. 이 유치권자죠. 맞아요? 네, 됩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야? 61페이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자,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유가족은. 자, 우리가 자동차는 동산이죠. 건물에 공사 대금을 안 주면 건물도 유치할 수 있죠. 부동산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가증권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유가증권 옆에다가 상품권 들어봤죠? 상품권을 관리했다. 관리비, 채권 관리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자, 그런데 유가증권 난 적이 없으니까 기억도 하지 마. 알겠죠? 자, 목적물에 관한 승인 채권이 됩니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이 수리비하고 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련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의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판장 넘겨봐. 판서 노트에 62페이지. 무슨 권한 있습니까? 보부 권한. 보부 권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부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부상의 권한이 있다 없다. 지금 현재는 없다. 보부 권한.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부속물 매수 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오케이? 네, 판서도 있죠? 자, 그래서 보부 권한입니다. 됐어요? 그 보부 권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20페이지에 그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돼 있잖아. 그 뭐 제외해야 돼? 보부 권한 제외해야 되지. 예? 그럼 뭐 앞에 부, 권 나왔네. 권, 기역, 니은. 자, 원, 맨 끝에 리얼번에 원상 회복 특약 맞죠? 다 지어야 돼. 그러면 몇 번입니까? 디귿밖에 없네. 맞죠?
자, 그래서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결연성이 인정되잖아요. 부속금을 매수되면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특약하면은 필요비입 상환 증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자, 우리가 첫 번째가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고, 두 번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수립이 채권 생겨야 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지. 점유가 뭐가 되고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면은, 자, 이 성립을 하면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나옵니까? 자, 그래서 권리. 이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인데,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판소노트에 6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넣을 수 있어요? 경매 청구권 있죠? 수리비를 안 주면 자동차를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간이변제 충당권. 자, 요거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충당하려면 옆에 적어놨죠? 미리 채무자에게 충당한다고 통지해야 되죠? 통지해야 됩니다. 자, 채무자 미리 통지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비용이 들어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뭡니까? 유치물의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뭡니까? 공사 대금 안 줘가지고 원룸을 유치하고 있다. 원룸에서 나오는 뭡니까? 과실. 뭡니까? 월세 받아갈 수 있죠. 그 받으면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법조물에 대해서. 일곱 번째,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물에 물이 없다죠. 우선 변제 없고 물상대위 없고 물권 청구는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자,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내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물건 내게 아니고 남의 거잖아. 각 거잖아. 내가 의리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비소 중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해야 되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위반하면 무슨 청구 당합니까? 소멸 청구 당하는데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돼 버립니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의무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유치권의 소멸 가죠. 소멸. 자, 소멸 갑니다. 자, 소멸 가기 전에 20페이지에 1번의 정답 몇 번이야? 권리. 유치권 권리. 경매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 간이변제 추락권 다 있었잖아. 타담보 제공권이 있었어, 없었어? 가리킨 적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62페이지 갑시다. 62페이지. 자, 62페이지 판소노트에 유치권의 소멸 나와요. 자, 유치권은 어떻게 소멸하는데? 자,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 제공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무슨 청구 당한다고? 소멸 청구 당한다고. 맞죠? 두 번째.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옷을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놨는데 세탁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탁소 주인이 유치권자야. 맞죠? 그럼 내가 지갑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지갑을 놔두고 왔어. 그러면 시계를 풀어서 주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풀어 안 풀어? 풀죠? 다른 담보 제공했을 때 유치권은 소멸이라고. 맞죠? 그래서 타담보 제공은 뭡니까? 소멸 사유지 권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 1번의 답이 몇 번이었어? 5번이었잖아. 문제가. 맞죠? 자, 그래서 다른 담보 제공했을 때는 유치권 소멸 사유죠? 자, 그리고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데 점유를 상실했다. 칠판 보세요.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럼 내 유치한 물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유치권은 소멸이야. 뭘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됐어요? 내가 유치하고 있어야 돼.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으면 유치권 소멸이야. 자, 그 다음에 혼동으로 소멸. 이게 혼동이 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 사람은 채무자지? 이 사람, 이 채무자가 채권을 가져와 버리면 혼동으로. 채무자가 채권 가져와 버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시겠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변제로 소멸. 이게 무슨 말이야? 수리비 줘버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수리비 다 줘봐요. 점유주인이 뭡니까? 아, 이거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수고했네요. 들고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네, 변제로 소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됐을 때 소멸이에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할 물건이 있어, 없어? 소멸이지. 유치할 물건이 없는데.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되어 담보 제공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소멸 청구 당하지. 소멸이야. 다른 담보 제공하면은 소멸이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요건에서 점유가 계속되는데 점유 상실해버리면 유치할 물건이 없잖아. 유치권 소멸이야. 채무자가 채권 가져와서 혼동을 소멸하지. 변제해서 또 소멸하죠. 목적물이 멸실하면 내 유치할 물건이 없잖아. 소멸이라고. 됐어?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됐다 그랬어요. 20페이지에 2번 문제. 빨리 골라. 혼동, 점유상실, 유치물의 멸실, 목적물 멸실. 그 다음에 5번 변제. 답은 4번이네.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켰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페이지에 8번 문제. 8번 문제. 몇 번이요? 몇 번? 포기. 유치권도 포기할 수 있죠. 점유상실, 목적물 전부 멸실, 피담적으로 소멸, 변제로 소멸. 그 다음에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을 양도했다. 목적물 양도해도 유치권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자, 칠판 보세요. 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소유권 넘겨도 여전히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 지금 거기서 받고 결연선 문제 보부고는 했죠?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지. 보부고는 빼고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임대차, 위로 봅시다.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유입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했죠? 그게 이제 내용이고, 옆에 가서 적법한 점유가 돼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불법 점유했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한 후에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림 이해됐어요? 자, 됐어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20페이지 3번. 갑이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자,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이 뭐야? 임차인이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받아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자,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유입비죠. 예. 자, 유입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 얘기야. 그거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했다. 수리비 줄 거 놓고 수리비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 문제 지문을 읽으면서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수리비 안 주면은. 됐어요? 유입비. 자, 필요비 유입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죠. 자, 그런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1번 갑니다.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이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외상대금,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결연성 인정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리비가 결연성 있는 것이지 건축자재 대금, 외상대금은 채권이잖아. 일반 채권이야.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이 들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들었고 2번 무슨 비 상환할 때까지? 수리비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자, 맞고 3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X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승낙 없이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 했지? 32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자, 그리고 수리비 받기 위해서 겸해노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이 있어? 경매권이 있었잖아. 유치권자의 권리 경매권. 맞죠? 뭐 받기 위해서? 수리비 받기 위해서. 자, 4번 맞지요?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자, 을은 유치권에서 대항할 수가 있다. 유치권은 대세권, 대세권이죠.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자동차를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일반 채권이야. 변례성 인정되지 않아? 이 자재가 들어가서 수리비로 바뀌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 판례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알겠죠? 건축자재 외상대금은 일반 채권일 뿐이야. 안 갚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리비로 바뀌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알겠어요? 됐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갈게요.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돼 있네. 1번 어떻습니까?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 목적물을 가지고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되죠? 자, 점유하고 난 다음에 뒤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전에 유치권이 자동차를 수리비가 생겼는데 뒤에 목적물을 점유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기 뒤에 그 목적물에 성립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뒤에 채권이 생겨도 유치권 인정돼 안 돼? 된답니다. 오케이? 자, 1번 X입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요. 자, 우리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채권자지? 이 사람 채권자지? 이 사람 채무자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직접 점유자. 자, 우리가 보세요. 정비소 주인이 점유해야 돼? 얘가 점유해야 돼? 정비소 주인이 점유해야지. 요 점유하라며 요건이.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잖아. 근데 이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점유를 하면은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다시.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대. 그럼 유치권 승인해 안 해? 안 합니다. 그게 지금 포인트야. 그게 별표에 넣으셔야 돼.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저기 갑을 직접 점유를 하여 점유했다. 그럴 때는 유치권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반드시 누가 점유해야 돼? 채권자가 점유해야 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중인데 뒤에 X죠.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있어 없어? 우리 판소노트의 36페이지 한번 펴봐. 36페이지. 오늘 했어.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우물 없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없고 물상대위 없고 또 뭐가 없더라?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없다. 했죠? 자,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번 X.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지.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자, 유예기간을 허용했다는 얘기지. 임차인은 그 기간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정확한 답이네. 뭘 받으면? 허여를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5번 문제 풀어봤죠? 보부고는. 자, 넘어가시고 6번 문제. 6번 문제. 갑은 자신의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정한다. 자, 유치권자가 누구야? 표시해야 돼.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정하고 있다. 유치권자 누구? 갑. 표시해놨어요?
자, 이 문제는 표시해야 돼. 유치권자 갑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얻었습니까?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건물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거를 유치할 수는 없어.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지.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유치해야 되지 자기 거면은 유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유치하는 물건이 아니야. 그러면 1번 맞습니까? 자,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지면 지 거잖아. 유치권 인정 안 돼요.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알겠죠? 세탁소 주인도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는 거지. 세탁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도 내 거 아니고 이 정비소 주인 게 아니고 타인의 자동차잖아. 맞아요? 아, 그 얘기다. 자, 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1번 맞다 틀렸다? 맞고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성간주의험을 위반하면은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성간주의험을 위반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고 3번 어떻습니까? 갑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닌 것을 자, 점유하고 있으면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수령하기 때문에 자기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불법 점유가 아니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X고 4번 채무자의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칠판 보세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무조건 X지. 누가 해야 돼? 채권자가 점유해야 되잖아. 맞죠? 인정되지 않는 데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고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쪽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은 포인트네요. 유치권을 산하죠? 산합니다. 자, 됐고 7번은 모품이다. 이거 나오면 찍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안 되냐면은 이거는 뭡니까? 동시 한병권하고 유치권하고 이런 내용 복잡한 내용이 너무 많아. 지금 설명 못 해요. 그래서 요거 7번은 나중에 한번 풀이해 주는데 지금은 뭐 이거 나오면 어떻게 돼? 찍어. 알겠죠? 자, 나중에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네, 넘어갑니다. 자, 옆에 가서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의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 대금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유치권 행사해야 돼. 근데 갑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지 안 하고 있어. 자, 7번 보세요. 201호, 202호 수리했는데 201호를 점유하고 있어. 무슨 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있잖아. 맞죠? 그럼 1번 지문 맞아 틀려? 정답이네. 갑이 유치권은 을의 구분소유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에서 유치권을 승인한다. 피감사고 선배한다. 맞죠? 자, 2번 갈게요. 갑은 을 소유 건물,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번은 왜 틀렸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어디 있어? 201호야? 그럼 201호만 경매 넣을 수 있어. 202호는 남의 거잖아 지금. 다른 사람 점유하고 있잖아. 맞아요? 경매 넣을 수 있는 거 몇 회만 넣을 수 있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 201호만 넣을 수 있어. 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지워야 돼? 202호 전체 이걸 X 해야 돼. 201호만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201호만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어? 유치권은 우선 변제가 있어 없어? 우물에 물이 없다 했잖아.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틀렸고 4번은요? 유치권자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여, 임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럼 무슨 청구 나간다?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틀린 거 알겠어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해 준 경우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무슨 말 알겠죠? 됐어. 이거 왜 틀린지 알아야 됩니다. 자, 넘어갔어. 자, 2페이지에 14번 문제 빨리 봅시다. 14번.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 유치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한 개 빼고.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있다 없다? 이거 우리 수학생은 이 틀리게 안 들겠어. 이거 안 들었어요 작년에.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우선 면제 물상대에 없고 물권총은 없다 했잖아. 그럼 박스에 뭘 빼야 돼? 유치권에는 부종성, 불가분성, 수반성은 있어도 무슨 대의성 없어? 물상대의성 없지. 그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4번. 우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지.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왔다. 이거 10초 만에 푸는 거야 이거. 어? 됐죠? 자, 장애 문제고.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앞에 가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분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성간주의 의무. 자, 줄 것이고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 빌려 쓰는 사람은 기간 지나면 돌려줘야 되지. 빌려 쓰는 사람. 그러면 성간주의 의무가 있다. 빌려 쓰는 사람 누가 있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있죠? 맞아요? 유치권자도 포함. 성간주의 의무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답 몇 번이요? 소유자는 관리자는 지 거잖아. 자기 거와 같은 관리를 해야 돼. 그 답이 몇 번이야? 4번. 그래서 자 11번의 포인트는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딱 나오면 빌려 쓰는 사람 딱 적으면 돼. 무슨 많은 사람? 빌려 쓰는 사람. 그 기간 지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유치권자 3번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도 성간주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왜? 지금 돈 받기 위해서, 수리비 받기 위해서 잠깐 유치하고 있는 건 직계 알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간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X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아까 성립 요건이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자기 게 아니고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 되죠. 두 번째, 목적물에 관한 승인 채권이 되고, 세 번째가 변제가 되고, 네 번째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돼야 되고, 베스트 계약이 없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영향 미치지 않는 거. 자, 일단 소유자 여부. 영향 미치죠? 소유자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소유자가 아니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변제기 도래 여부. 맞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영향은 1번, 2번 다 영향 미치죠? 미치지 않는 게 몇 번이야? 3번이에요. 이 점유하고 있는데, 자, 누가 점유하고 있어? 칠판 보세요. 누가 점유하고 있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잖아. 맞죠?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수리하는데 이게 차에 내가 유치하고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수리하는데 그것이잖아. 그럼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간접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하고 있지. 맞죠? 이래도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입니다.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 간점유 여부 이건 따지지 않는다. 직접 점유든 간점유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정답이지요? 자,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점유가 안 되고 유치권이 안 되고 불법 점유가 안 돼야 되죠? 구분돼야 되고 영향을 미치고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되느냐 안 되느냐 영향을 미치죠. 그건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그거 내고 또 냈어. 이게 31의 기출 한번 봅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바로 1번 나왔네 또. 그만 나왔지요? 유치권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다. 만든 지문 2번 어떻습니까? 유치권의 폭이 배제 특약이죠. 원산복구 특약이야. 그러면 제3자는 그 특약으로서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원상복구 특약인데 우리 임대차 계약 적을 때 원상복구 특약 적어 안 적어? 여러분 적어야 안 적어요? 임대할 때 임차인 보고 적으라 하야 안 적으라 해? 적으라 하잖아. 원상복구 특약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원상복구 특약적으로나 원상복구 특약은 제3자의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특약 적잖아 항상.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이고,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겸해 놓을 수 있다. 맞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거하면 소멸충할 수 있죠. 했던 거고. 자, 5번 권리금 나왔네. 또 보부권원은 뭐 목적물을 한 생익채권이 아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임차는 임대인의 약정에서 권리금 반환 채권에 임대차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권리금을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 개 있잖아. 10번만 풀고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갑은 X 건물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갑은 X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경매 신청에 따라서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뭐라 했었네 이게 지금. 어렵죠? 자, 이제 설명을 해야 돼. 판의 내용인데 좀 어려워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 예.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기타 문제 풀어봤을 때는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자, 판의 내용인데 갑이 X 건물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무슨 권자야? 이제 유치권자가 되는 거야. 유치권자가 돼. 채권이 있어. X 건물에. 자, 이 채권이 있습니다. 자,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경매를 신청했다. 자, 을이 경매를 신청했어. 자,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다. 자, 이 건물에 병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 자, 이 사람이 경락인입니다. 경매 받았다고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놨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갑이 유치권자인데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이 말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치권자, 이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려면 이 부동산에 경매되기 전에 뭐가 됩니까? 요 경매 압류, 우리 보통 이제 이 건물에 압류하고 경매 들어가잖아요. 맞죠? 하기 전에 뭡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되지만 보호된다고요. 자, 그럼 기업번 보세요.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을 점유했다. 그러면은 경매가 들어가고 뒤에 점유한 거지. 그러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경매 대항 못해요. 자, 그러면 기업번은 맞아 틀려? X지.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갑이 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니은번. 이것도 전이야 후야? 후잖아. X야. 그 디귿 니은은 전에야 답이야. 네? 뭐라고? 답 간단해요 이거. 자, 이거 후라고 했잖아. 후에 점유했으면 안 돼. 후에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전에 핸드 사람만 보호된다고.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단한 거야. 후후 X야. 전전 된다. 무슨 알겠죠? 자, 디귿 한번 봅시다.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썼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행사하기 때문에 된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리얼번. X 건물 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죠? 유치권 취득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상관없어. 압류가 빠르든 가압류가 빠르든 저당권이 있든 상관이 없어. 경매 들어가도 유치권 살아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뭐 하기 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야지만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누구에 대항할 수 있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예상대로 왔어요? 근데 20분이 초과했어요. 이런 실수를.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자, 이제 다음에 뭡니까? 5월 달에 일정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5월 달에 책 공부할 때 마지막 1시간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물권법하고 법정리사건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그때는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좀 훨씬 나아요. 훨씬 나. 뭐 지금 안 배워서 잘 모르. 지금도 진도 좀 안 나가서 잘 모르겠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는데 뭡니까? 집에 가서 복습은 하셔야 돼요. 네. OX 문제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